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4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에서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안전한 학교 지원의 두 번째 세부 과제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음, 두 번째 과제는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입니다. 주요 소관 부서는 교육복지과, 미래교육 담당관, 학교급식보건과, 교육복지과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의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 통합 맞춤형 학생 복지와 관련된 시범교육청이 6개 지정이 되었고요. 학생 맞춤형 통합복지와 관련된 그 문건도 작성이 돼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복지사님이 한 분씩 배치돼서 학교 안에서의 위기 학생이라던가 다양한 층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이 연계학교나 아니면 희망교실이라는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제 이 학교는 좀 괜찮아졌으니까 관내 이제 다른 학교로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이동이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학생 복지와 관련된 그런 교육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학생 맞춤형 통합복지 사원을 우선 지원해주는 형태로 올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생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구상하고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24학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 25학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 여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육복지과 관련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보통 학마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강화, 그리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 마련, 기업 연계, 교육복지 지원 협력 활성화, 요게 추진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위에 이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직원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를 통한 심리 정서 안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특히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치료를 요하거나 안정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온라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고 이건 이제 교원만 관련된 건 아닙니다. 교직원. 그래서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검사를 하니까 필요하면 신청해라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에도 안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1대1 전문 상담 지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 마음 건강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자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획부서에서
이런 수요가 필요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교육복지과에서 이제 힐링 연수와 관련된 것도 올해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도 한번 신청했던 것 같은데 되진 않았습니다. 양평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고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이제 학교 안에 3D 프린터가 설치돼서 특히 이제 메이커 교실 같은 거 운영하는 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많죠. 예전에 이런 건 실이 조성이 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3D 프린터를 작업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러한 3D 프린터와 관련된 작업실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할 때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지속적인 학교 3D 프린터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작업 환경 개선, 필요 학교 및 교육기관 선별, 또 안전사용법 관련 교육 지속한다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보건과에서는 이제 조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폐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집회도 갖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 급식, 종사자 직업성 질환 예방 등 건강권 확보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폐암 검진 사후 관리 지속 추진을 하고요. 시도교육청 폐암 검진 공통안 마련 시 이에 따라 검진 운영 예정이고 경기도형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기준을 적용한 급식실 환기 설비를 개선한다. 지속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와 관련해서 환기라던가 폐질환 관련해서 관리하고 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협상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선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교직원의 심리 정서 그리고 3D 프린터와 관련된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급식 종사자들의 폐질환 관련해서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부분 그리고 학교 안의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24년도 성과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추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내용은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서 나왔던 교육복지과 미래교육 담당관 학교급식보건과 소관부서의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온라인 마음검진 및 전문 상담 관리입니다. 교직원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공문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관련 URL을 이제 받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진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심리 안정을 위한 1대1 전문 상담 지원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 직담 상담 프로그램 등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을 하고요. 민원 담당, 저경력자 등 직종별, 대상별 맞춤형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폐암 건강 검진 추진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급식실 조리 환경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또 혹시 진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시행되었던 부분인데
검진 대상 및 방법을 보면 한 6,400여 명. 대부분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종사 요원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근무 경력 6개월 이상 2,400명, 또 양성 결절, 경계성 결절, 재검진 약 4,000명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지속 추진하는데 재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검 대상 연 1회, 또 폐암 의심이나 확진이 있을 경우 연 2회 지원을 하고요. 폐암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치료까지도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 검진 공통안 마련 예정으로 공통안에 따라서 검진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는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지속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이나 급식실 노후도 등 환기 설비 개선 사업 우선 대상교에 대해서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해요. 올해 아마 그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그 로봇 조리기를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 이렇게 운영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형 조리기구 앞에 뭐 국을 넣는다거나 죽을 끓인다거나 튀긴다던가 이랬을 때 이 뜨거운 것 앞에서 김이 올라오는 환경에서 급식 조리사님들께서 조리를 해야 되는 것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고, 어떻게 튀김이나 뭐 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들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함으로써 안전한 조리 환경을 만들고 업무의 부담도 낮춘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식실의 어려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새롭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자율급식 관련해서 올해도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3D 프린터 실습 환경 구축, 그래서 학교 3D 프린터 운영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3D 프린터 사용, 교원 대상 안전 교육 실시한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플라스틱 소재의 재료를 이제 사실 녹여서 원하는 형태로 성형을 하는 건데, 그때 발생되는 그런 위험 물질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평가를 보면 교육복지과에서는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통한 교직원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 상담 이용자 만족도가 평가 지표로 나와 있고요.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사업 실시 여부, 그래서 작업환경 개선 필요 학교 대비 사업 실시 비율, 그리고 학교급식 보건과에서는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정상 추진 여부,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학교 수가 평가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실시가 되었느냐를 평가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기관 평가가 현재. 그래서 지원청마다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지역 단위의 기관 평가의 내용들을 증거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평가 지표가 보통 이제 뭐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운영 지원 단계, 그리고 평가 성과와
그리고 개선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평가 지표에서 어떤 증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지원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들을 개선할 것들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들도 그러한 것들을 좀 유념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작년 처음으로 증거 기반 정책 평가라는 어, 용어나 혹은 그것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기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 부서에서도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 이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조금 더 내실화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정책부서나 교육지원청의 이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지원해야 되는 부서를 지원하면서 점점 개선되어 나가고 성장하는 형태로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 요거 뒤에 한 교육지원청 혹시 시간이 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교육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사업학교 교육복지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교에는 교육복지사가 일단 배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와 관련된 전문가가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학교 안에 복지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런 복지사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서 학교마다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1월 중에인가 연수가 있습니다. KB금융연수원인가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교육복지사 대상은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항마통 담당자들 그래서 학교별로 작년에는 한 3명인가 4명을 이렇게 필수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계학교 희망교실 확대 운영 학교 관리자 대상 인식 개선 연수 실시, 사업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매뉴얼 개정 및 보급.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교로 선정되는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교는 아니지만 이 교육복지가 그러니까 학생 복지가 필요한 이런 학생들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교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복지사님은 가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연계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학급 단위로 신청하는 희망교실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3단계로 복지 대상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그거보다 적지만 복지사업이 필요하면 연계학교 수준도 아니지만 학급 단위에서 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희망교실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될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요.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또 교육복지 안전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 확대 노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게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은
이제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이외에 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기반을 2024학년도부터 마련해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청이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2배로 늘려서 12개 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안착을 위한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하고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간 지속 협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서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교육복지지원센터 보통 각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뭐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복지가 있을 거고요. 우리 위센터도 있죠. 그리고 기초학습 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력에서 어려운 부분, 사회정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뭐 위기 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 연계 교육복지 지원 협력 활성화, 그래서 기업, 교육청, 학교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평가 평가지표를 보면 교육복지 안정망 지원 실적, 또 교육복지 안정망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1-2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아이고, 많이 넘겼네요. 댓글을 좀 보니까 그 다음 주 화수가 중등 임용 2차 평가가 있죠.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초등 2차 임용을 보시고 오셔서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아마 그런 것들은 공유가 다 되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이제 한 4가지 정도 꼭지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된다면 저도 몇 곡지 뽑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초등 부분에서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성 브랜드 설정, 그리고 실천사항 만드는 게 초등 임용 2차에서는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면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학부모님과 학생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프렌디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프렌디가 프렌드와 데디.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갖고 프렌드와 파더로 프렌던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제가 프렌디다라고 달아놓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프렌디 사업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뭐 캠프나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우리 오아시스 아침에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해서 이제 스포츠와 활동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형태로 3개 층위로 답변을 잘 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도움을 드렸다기보다 이 각각의 공문이나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함께 읽으면서 안내되었던 것들을 잘 공부를 하셨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해서 답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덕분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스스로의 덕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몇 곡지 집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어쨌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네 곡지 주말 동안에 잘 촬영을 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이 늘 힘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매번 이렇게 보이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한 줄이라도 응원해 주시고 소통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빠서 댓글 보통은 제가 다 답변을 다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다 살펴보고 선생님들 답변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혹시 초등 임용 2차에 필요한 질문이었는데 그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면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